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넘사벽 미국의 딴지 거는 유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시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부서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첫 금리 인하 시점까지 경계 지속, 주가 채권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7%, S&P 500 지수가 0.31%, 다우존스 지수가 0.41%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넘사벽 미국의 딴지 걷는 유럽. 중국이 어제 자국의 서버에서 인텔과 AMD를 퇴출시키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장이 시작하자마자 인텔과 AMD는 3% 넘게 빠지다가 결국 약 1% 그리고 0.5%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에서 리눅스를 대체한다고 해가지고 1% 넘게 빠졌죠. 중국은 왜 엔비디아를 빼고 인텔과 AMD만 퇴출시킨다고 했을까요? 엔비디아는 대체할 수 없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칩은 안 쓴다는 것은 중국이 인공지능을 포기한다는 말과도 같죠. 중국은 미국의 눈을 피해 싱가포르에 유령 회사를 세워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나스닥이 빠지는 와중에도 0.76% 올랐습니다. 어제는 중국발 악재뿐 아니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등에 관해서도 EU에서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요했다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EU와 중국의 원투펀치에 빅테크들의 순환의 날이었습니다. 왜 중국과 EU는 빅테크를 때렸을까요?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조치에 맞받아친 첫 번째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중국은 자유무역을 존중을 하고 보호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배제를 하자 맞대응하는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중국도 미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EU는 혁신이 없죠. 따라서 매일 만들어낸다는 것이 빅테크 규제법입니다. 벌금 몇 푼 얻을 수는 있으나 EU와 미국과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벌어지고 있는 미와 EU의 성장 격차 한국의 길은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실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미시시피와 아이다호를 제외하고 48개 주가 EU의 GDP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2008년에서 2023년까지 미국의 경제는 82% 성장했는데 유럽의 경제는 6% 성장하는 데 그쳤죠. 그만큼 미국의 성장이 EU를 압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EU의 성장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가 발견되고 에너지 수입국에서 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했고 싼 에너지 비용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EU는 러시아의 싼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죠. EU에서 제조업의 강자인 독일은 메르켈 총리 시절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정책 방향을 틀었는데 이것이 독일 제조업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 시절 만들어 놨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했죠. 왜 미국의 강점인 셰일가스로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냐는 것이 그의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EU의 중국의 의존도가 큰 것도 패착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에서 35%의 비율을 차지할 만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내수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죠. 그러나 저는 EU의 후퇴가 단순히 에너지나 제조업 문제가 아닌 EU 자체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U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들입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세금도 높고 고용 유연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아직도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을 갔다가는 몇 천만 원을 기본으로 나오는 억소리 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된 것이 기업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미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은 신약을 개발하면 환자에게서 천문학적인 약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약은 혈우병 치료제인 햄제닉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혈우병 치료제 햄제닉스는 1회 투여하는데 무려 약 46억 원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죠. 그러나 이 약을 한번 맞으면 불치병이었던 혈우병이 한 방에 치료가 됩니다. 46억 원이 없다면 특허 만료일까지만 기다린다면 혈우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약값이 제약 바이오 기업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논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인종의 인종은 같은 인종과 같은 민족입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의 의료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부자가 의료보험이 너무 많다고 의료보험 개혁을 외친다면 한국적인 특성상 사회적으로 맹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죠. 잘 사는 사람들은 주로 백인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입니다. 따라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잘 사는 백인에게 돈을 걷어서 못 사는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같은 인종, 같은 민족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나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부자 백인에게는 안 될 말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전국민 의료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의료비는 높을 것이고 그로 인해 미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는 혁신적인 신약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는 미국의 이러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비싼 의료비가 없다면 혁신적인 신약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혁신적인 신약도 시간이 지나면 특허가 풀리게 되고 전 세계인이 미국 제약기업의 혁신의 신약을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불평등한 의료 시스템에 전 세계는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은 해고도 쉽습니다. 노동자에게는 미국은 최악의 노동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고 클라우드 계정이 막히고 출입카드를 반납해야 하죠. 그러나 경영 계획을 세우는 기업에게는 이것처럼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온다면 노동자를 빠르게 자르지 않는다면 기업이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수만 명을 동시에 잘라내야 기업은 생존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이렇게 수만 명을 동시에 잘라 실업률이 30% 가까이 오르면 국가는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미국은 버틸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가 돈을 찍어서 자영업자와 모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런 조치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죠. 그러나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돈풀기로 미국의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뒷처리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 EU는 대기업 숫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2023년 12월 24일 기준 시가총액 100위 기업 중 미국의 기업은 60개이며 EU의 기업은 29개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대기업이 많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500인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는 초봉 4,800만 원대 2,800만 원으로 약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 연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청년은 대기업으로만 몰리게 되고 취준생 때문에 청년 실업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인력 자원의 낭비가 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기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실업률이 낮고 GDP의 증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미국은 해고 이외에도 영어를 쓰고 내수장이 크고 자본이 충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비슷한 EU조차 이젠 미국의 성장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혁신 없는 이유는 미국의 빅테크를 세금을 때려서라도 적자를 보전하는 중입니다.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투자합시다. 그 중에서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합시다. 당연히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가는 몇 배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넘사벽 미국의 딴지 거는 유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